선형대수학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배우는 벡터 공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리뷰를 잠깐 하자면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을 통해서 결국에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것이 진짜 어떻게 해를 찾는 것인지 좀 알아보았고요. 마지막에 이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이 결국에 우리가 표현하고 싶어하는 그 B라는 얘가 이 A의 칼럼들을 리니어 컨비네이션에서 모아놓은 집합 안의 원소로 있다면, 다시 말해 우리가 이렇게 A의 칼럼 V1부터 N개의 이 벡터들을 단순히 리니어 컨비네이션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이런 공간에 실제로 B가 이렇게 떡하니 있다면 우린 해가 있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죠. 그죠? 만약에 B가 여기 없고 이런 위에 있다라고 해보면, 이런 성분이 있다라면 이런 성분이 있다라면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해도 결국에 표현을 못 해낼 거예요, 이 벡터를. 그래서 해 유무를 판단하는데 이런 식의 접근이 굉장히 유용하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어, 사실은 이런 집합, 벡터들의 집합이 단순한 집합이 아니라는 것에서 오늘은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단순한 집합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방금 표현한 것이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V1, V1 벡터, V2 벡터, V3 벡터, V4 벡터, V5 벡터가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B 벡터라는 얘가 이 평면이 있는지 평면이 없는지만으로 해를 알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각각 A의 칼럼들이 구성해내는 이 공간이 단순한 집합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한 집합이 아니라 어떤 구조가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네, 특정한 구조 내지는 규칙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벡터 공간이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와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벡터 공간은 결국에 무엇이냐면 벡터의 집합에 구조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구조는 바로 다른 게 아니라 연산인 것이죠. 네, 연산이 집합에 구조를 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벡터 공간을 표현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추상적으로 머릿속에 덧셈과 곱셈이라는 연산이 잘 정의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벡터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이 잘 되는 XY가 이제 벡터 스페이스고, 이 알파벳은 뭐 실수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되는 그런 공간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형식적으로 정의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굉장히 철학적이죠. 어떻게 하면 정의할 수 있을까? 정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이겠지만, 네, 수학자들은 이렇게 7가지의 조건을 만족하면 우리가 아는 벡터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 V라는 얘가 우리가 알고 있던 그냥 이런 n차원 벡터가 아닐지라도, 혹은 이 연산의 표현 형식이 더하기나 곱셈이 아닐지라도 아래 조건을 만족하면 그것을 벡터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덧셈이 아니라 뺄셈으로 정의해도 된다는 거고, 덧셈이 아니라 그냥 가위바위보에 이기고 그냥 승부 연산 이런 걸 써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벡터 공간을 표현해 보면 벡터 공간 이 집합 V의 모든 세 가지 원소에 대해서 뭐 같은 다른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 덧셈이 순서가 지켜지지 않아도 서로 얘를 먼저 얘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얘를 계산해도 얘를 먼저 계산하고 얘를 계산한 것과 결과가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환 법칙은 모든 V의 벡터 두 개의 UV에 대해서 연산을 하는 순서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또 항등원이라는 게 존재해서 이제 두 번째 시간에 한번 봤던 것 같은데, 세 번째 시간에 봤던 것 같은데, 이 U에다가 어떤 걸 더하면 자기 자신이 나오는 그런 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쵸. 그래서 방금 이 교환 법칙에 의해서 마찬가지로 0v 더하기 U가 되겠죠. 네. 그리고 여건이 존재한다는 것인데, 이 0v를 만들어내게 하는 자신의 어떤 파트너가 있다는 겁니다. 쌍둥이가 있다는 거예요. 트윈. 그래서 걔가 바로 마이너스 u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 마이너스 u가 마이너스 1 곱하기 u인 걸 보이는 게 필요한 작업이에요. 근데 실제로 너무 당연하죠. 그냥 a, b라는 2차원 벡터가 있고 거기서 0벡터는 00이라는 걸 우리가 아니. 이것이 결국에 어떤 걸 더해야지 00이 되냐 물으면 a 더하기 네모 1, b 더하기 네모 2는 각각 00에서 얘는 실수의 역원이기 때문에 그냥 마이너스 a라는 게 나오죠. 얘도 마이너스 b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그냥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 빼면 마이너스 a b 뭐 이런 식으로 바로 알아낼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두 번째 연산에 대한 것인데요. 이 연산은 상수를 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케일러라고 하는 것을 곱하는 것인데 이 스케일러의 어원은 지난 시간에도 언급한 것 같은데요. 스케일을 하는 어떤 주체죠. 스케일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스케일러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벡터 공간의 모든 원소는 벡터입니다. 벡터와 스칼라를 마치 그냥 상수랑 벡터를 이렇게 구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에는 있는 건 벡터고 거기에 스케일러라는 어떤 구조를 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벡터 공간의 정의는 되게 조금 생략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되게 나이브한 데피니션을 이제 보여드린 거고 이걸 소위 엑시엄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대상을 정의하는 것에 이 공리를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스케일러에 대해서도 곱하는 순서가 상관이 없고 자기들끼리 곱하는 것과 벡터에 곱하고 그 다음에 다시 그 벡터에 곱하는 것은 자기 자신들끼리 곱하고 벡터에 취하는 것과 같다. 그리고 항등원이 있어서 이 벡터 v를 어떻게 취하든지 상관없이 1을 취하면 그냥 v가 나온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 두 연산자 더하기와 상수곱의 충돌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 잘 정의되게 하는 이 분배 법칙을 이렇게 정의해 놓는 것이죠. 벡터 공간을 완전히 외울 필요도 없고 사실은 그냥 이렇게 벡터 공간을 공리화할 수 있구나. 그리고 이렇게 공리화가 되면 우리가 이걸 일반화할 수 있구나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에 이것도 벡터 공간이었어?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등장할 텐데요. 그것도 벡터 공간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벡터 공간을 왜 우리가 다뤄야 할까? 이 질문은 이제 사실 왜라는 질문은 이공계 학문에서 거의 답하기 힘들죠. 왜라는 질문보다는 어떻게라는 질문이 조금 더 답하기 쉬운 질문일 텐데 일단 벡터 공간은 이렇다는 것입니다. 이 결국에 수라는 것도 1차원의 벡터죠. 네. 1차원의 벡터를 모으면 뭐 아래 n차원이 되겠고 그거를 또 m개를 모으면 뭐 이런 식으로 또 모을 수가 있어요. 그걸 이제 매트릭스라고 불렀죠. 텐서는 이런 매트릭스를 한 번 더 모은 겁니다. 혹은 그 이상 모은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결국에 뭐 이런 식의 형식을 가질 텐데 중요한 거는 수랑 숫자랑 다르듯이 네, 벡터 공간과 얘네들이 표현하는 이런 형식들은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 이게 약간 생략이 되는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 이게 수랑 숫자가 달라요. 숫자는 수를 표현하는 기호일 뿐이고 수학자들이 수학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수는 숫자로 표현될 수는 있지만 결코 알 수 없는 어쨌든 뭐 플라톤주의적으로는 이데아에 가까운 대상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이 수를 숫자로 표현함으로써 이 대상이 갖는 성질, 규칙 내지는 구조를 깨닫는 겁니다. 네, 알아내는 것이죠. 예.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x, y가 있으면 이게 R2라고 알아요. 네, 그렇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눈을 여기에서 이렇게 이걸 보면은 비스듬하게 이렇게 바라보면 사실은 얘네들은 이렇게 알게 모르게 이렇게 약간 90도가 아닐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얘를 보고 R2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뒤집힌 면에서 이렇게 보면 뒤집힌 면에서 이렇게 보면
우린 이렇게 볼 수도 있단 말이죠. 그죠? 이랬을 때 우리가 이걸 또 R2라고 부릅니다. 이 R2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결국에는 단순히 우리 시각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 대상들이 결코 우리 시각에 의존하지 않고 갖고 있는 그런 성질 내지 구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벡터 공간도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 이런 대상들에선 지금 사실 잘 보이지 않지만 얘네들이 모여있는 이 대상들 자체를 수학적으로 좀 분석을 해보면 어, 훨씬 알기 쉬운 그런 구조를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AX는 B를 다루는 이유가 결국에는 단순히 이 벡터들만을 기호들의 예시들만 봐서는 얘네들 사이에 어떤 특수한 관계를 찾아내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루고 싶어 하는 것은 오히려 추상화된 공간, 걔네들의 모임, 내지는 걔네들을 통해 구성되어 있는 방정식, 이런 것들을 통해 추론해낼 수 있고 어떤 개념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네, 그러면 방금 전에 벡터 공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으니 벡터 공간의 부분 공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부분 공간은 어떤 주어진 벡터 공간 V의 부분 집합으로서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그 부분 집합도 벡터 공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벡터 공간이 언제 되느냐,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지 이 부분 집합도 벡터 공간이 되느냐라는 것인데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2차원에서 당장 이 점과 이 점을 모은다고 해서 벡터 공간이 되지 않잖아요. 왜냐? 얘의 항등원이 얘가 포함되어 있지 않죠. 이 원점을 포함하지 않으면 절대로 벡터 공간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벡터 하나만 주어지면 이 벡터 결국에는 이 벡터를 V라고 하면 이 V의 덧셈과 곱셈이 이게 벡터 공간이 되려면 적어도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항등원이 존재해야 될 거예요. 네, 항등원이 존재해야 되는데 항등원이 여기 없죠, 집합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벡터 공간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벡터 공간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의 주 관심사고 그것을 정의하는 것이 바로 부분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부분 공간은 이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바로 부분 공간의 부분 집합의 모든 원소에 대해서 임의의 상수 알파벳을 갖고 왔을 때 바로 리니어 컨비네이션, 그 두 벡터의 선형 결합이 항상 다시 W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R2라는 벡터 공간이 갖고 왔을 때 우리가 1사분면만을 정의하면 0벡터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안 될 거예요. 왜? 당연히 애초에 이 벡터 공간의 정의에 만족을 안 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할 수 정말로 없나요? 0벡터를? 그렇죠. 없죠. 없나요? 아니죠. 있죠. 저 잘못 말한 것 같습니다. 알파는 베타는 0으로 하면은 당연히 0벡터 항상 나와야 돼요. 그렇죠? 항상 모든 부분 공간은 0벡터를 표현해야 되는데 얘는 1사분면이고 1사분면은 축에 있는 얘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얘는 부분 공간이 될 수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조건은 암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벡터 공간은 이렇게 모든 벡터 공간의 부분 공간은 원점을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R3에서 XY 평면이라든지 아니면 XZ 평면이라든지 아니면 YZ 평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R3승의 부분 공간이 되고요. R3승의 부분 공간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R2에서 원점을 포함하는 직선 전부 벡터 공간이 되는 것이 부분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원점을 통과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단순히 여러분들이 아무 벡터나 이렇게 두 개 잡으셔도 걔네들의 합은 결국에 이 선 위에 바깥에 나갈 거예요. 이 선 안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엔 리니어 컨비네이션에 안전하다는 것은 여기서 지지고 볶고해도 이 직선 위에 있어야 된다. 내지는 여기서 지지고 볶고해도 이 안에 있어야 된다는 뜻인데 원점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그냥
얘네 두 개만 아무거나 더해도 튀어나가게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로 x축과 xy 평면을 예시로 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벡터 공간의 예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벡터 공간에는 A, B, C, D 그리고 각각의 원소가 실수인 아이들이 있고요. 이제 덧셈과 곱셈이 잘 정의를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면 이제 람다 A, 람다 B 이런 식으로 될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바로 행렬은 벡터라는 것입니다. 네, 이게 벡터의 모임을 행렬이라고 하면 되게 웃긴 말 같은데 사실은 행렬 자체가 벡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네, 행렬도 이렇게 정의된 덧셈과 이렇게 정의된 상수 곱의 모임에서는 벡터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얘가 벡터 공간이 되는 것은 실제로 앞서 말씀드렸던 7가지의 공리를 만족하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면 될 것입니다. 네, 그랬을 때 이 덧셈에 의하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매트릭스 행렬의 벡터 공간의 항등원은 모든 원소가 0인 얘가 될 것이죠. 네, 그래서 어쨌든 이 벡터 공간은 결국에 우리가 실수의 범위에만 한정을 시킨다면 이 실수의 뭐 m 곱하기 n 곱하기 p 뭐 어쩌고 저쩌고가 되든 결국에 실수의 어떤 곱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실수 차원의 것이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네, 일단 앞으로 저는 이 실수 공간에 대해서만 다룰 것이고 이 실수 공간에 대해서 벡터 공간이 잘 정의된다. 뭐 이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선형대수 첫 번째 부분에서 잠깐 리뷰를 하면 이제 먼저 AX는 B를 통해서 이런 공간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알아내면 조금 더 수학적 탐구를 하기 용이해진다는 것이죠. 기호가 생기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걸 표현할 수 있는 개념을 알아내는 거죠. 그래서 벡터 공간을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고 이 벡터 공간을 왜 필요한지 한번 설명을 드렸었고 부분 공간을 어떻게 알아낼 수 있는지 얘가 부분 공간이 된다라는 것도 어떤 의미인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 벡터 공간에 이것도 벡터 공간이라고 할 만한 예시로 행렬 공간도 벡터 공간이다라는 걸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선형 독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이제부터는 벡터 공간을 사실은 이제 표현하기 위한 시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추후에 설명을 또 드릴게요. 그래서 선형 독립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벡터들의 모임, 다시 말해 벡터의 셋에 대한 성질입니다. 그래서 어떤 셋이 이 벡터의 셋이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하다라는 것은 걔네들을 선형 결합해서 0이 나오는 경우는 오로지 각 개수가 0일 때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만약에 우리가 선형 결합을 할 때 애초에 모든 개수가 0이었다면 당연히 0벡터가 되겠죠. 따라서 이 방향은 너무 자명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래서 증명을 해야 될 것은 항상 이 방향이죠. 네. 이 방향을 그럼 어떻게 볼 것이냐? 결국에 A1, V1, AM, VM 이것은 결국에 선형 결합이죠. V들을 모아놓은 행렬에 각각의 개수들의 벡터를 곱한 것입니다. 리니어 컨비네이션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 바로 이 A가 이걸 X라고 하고 얘를 A라고 하면 바로 AX는 0이 바로 오로지 X는 0이다 라는 걸 보이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선형 독립이다 라는 것의 정의는 AX는 0을 만드는 X가 오로지 0밖에 없다라는 걸 증명하는 것이죠. 이때 이제 선형 종속은 단순히 그 집합이 선형 독립이 아니기만 하면 되고 다시 말해 어떤 0이 아닌 개수 집합이 있어서 이 개수로 선형 결합을 하면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하면 0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재밌는 것이 만약에 그러면 그 0이 아닌 개수 하나를 갖고 와서 해당 항에 대해서 양변을 이 항에서 AI 개수로 나눠주면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벡터를 결국에 다른
n-1개 벡터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게 결국에 선형 종속의 의미고 선형 독립은 선형 종속이 아니라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벡터도 나머지 벡터로 표현할 수 없다면 그것은 바로 선형 독립이고, 만약 어떤 벡터가 나머지 벡터들로 표현될 수 있다면 표현된다는 것은 리니어 컨비네이션, 선형 결합으로겠죠. 표현될 수 있다면 선형 종속인 것입니다. 예시를 한번 보시면 이 벡터와 이제 이 벡터는 선형 독립이죠. 왜냐하면 이 파란색 벡터로 선형 결합을 해봤자 이 x축에 있는 모든 벡터밖에 표현을 못합니다. 스케일링을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벡터도 스케일링을 하면 이 y축 위에 있는 벡터만 표현할 수 있지 얘를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로를 표현을 불가능합니다. 얘는 선형 독립인 것이고, 그러나 이 세 개의 벡터를 보시면 이 벡터는 1,1 정도 보이는 이 벡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 벡터와 이 벡터의 그냥 합으로 표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 개의 벡터 셋은 선형 종속인 것이죠. 네. 그래서 만약에 0벡터가 근데 포함이 되어 있으면 모든 개수를 곱해도 항상 0이 되기 때문에 이 앞에 곱해지는 0벡터의 앞에 곱해지는 이 A 벡터는 0이 아닐 수가 있죠. 그래서 항상 이 벡터 집합 B에 0벡터가 포함된다면 항상 선형 종속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0벡터는 항상 이 벡터에 0을 곱함으로써도 표현할 수 있고, 이 벡터에 0을 곱함으로써도 표현할 수 있고, 이 벡터에 0을 곱함으로써 표현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개념은 생성입니다. 우리가 어떤 벡터의 모임 B가 이 m개의 벡터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때, 이 스팬 B라고 한다는 것은 이 m개의 벡터가 생성해내는 어떤 공간을 알아보는 것인데요. 이 공간이라고 함은 바로 우리가 전에 B가 결국에 AX는 B에서 이 A라는 행렬의 칼럼들이 표현해내는 공간에 있다면 해가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된 그런 공간에서 이 공간 자체를 그래서 스팬 B라고 부르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B의 m개 벡터들을 사실 n개 벡터로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걸 잘 이렇게 모아서 우리가 행렬로 표현을 하게 되면 결국에 이런 행렬이 될 것이고, 얘를 A라고 정의하게 되면 결국에 이 AX, A 칼럼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이 스팬을 정의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에 이 선형 독립이 주장하는 것은 AX를 0으로 만드는 X는 0 오로지 하나뿐인가? 라는 걸 질문을 하는 것이고, 이 스팬하는 걸 질문하는 것은 이 AX가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었냐? 라는 걸 질문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선형 독립과 생성이라는 것을 빠르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 개념이 도대체 왜 필요한 걸까요? 이걸 어디에 쓸까요? 이것을 바로 여기에 씁니다. 차원이라는 불변량을 정의하기 위해 쓰는 것이죠. 앞서서 우리가 왜 벡터 공간을 다루어야 할까라는 질문을 했을 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 x축, y축과 우리가 아는 x축, y축, 또 이렇게 생긴 x축, y축, 실제로는 다르게 생겼죠. 그림을 표현해도 달라요. 그죠? 근데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표현되는 얘들로도 문제가 없었어요. 그쵸? 그죠? 당연히 문제가 없었죠. 우리가 항상 그 종이의 수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오차는 생길 수 있음에도 이 수학적 구조 자체는 그런 거에 민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세 가지가 어떤 의미에서 같다라는 겁니다. 네, 그것이 바로 이 차원이라는 것이죠. 이 수학적 대상의 불변량을 찾는 게 그래서 되게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불변량이 바로 차원인 것이죠. 이 차원을 표현하기 위해 기저라는 개념을 이제 소개할 건데, 이 기저라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종속 독립과
생성이라는 개념을 다룬 것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기저란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하면 어떤 그냥 벡터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W가 벡터 공간이라면 이 V1과 V1부터 Vn의 모임 B가 W의 기저다라는 것은 바로 B의 벡터들이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하고 스팬을 전부 다 했을 때 전체 공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다시 말해서 이런 것이죠. 아까 설명드렸던 XY 축에서 1, 0과 0, 1 생각해 보시면 얘네들의 선형 결합으로 A, B를 단순히 A의 1, 0과 B의 0, 1로 모든 걸 표현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A1, 1, 0 더하기 A2, 0, 1이 0, 0이 되려면 A1과 A2는 항상 0이 돼야 돼요. 대표적인 예시죠. 그러면 1, 0과 0, 1은 바로 R2의 기저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긴 얘들 1, 1,1이라는 벡터와 0,1이라는 두 벡터도 마찬가지로 A1과 A2를 곱해서 더해도 A2, A1 더하기 A2 이렇게 되고 더하면 얘가 0이 되게끔 하는 A1과 A2는 여기서 0이기 때문에 얘가 0이고 그러면 A1도 0이 되죠. 그래서 선형 독립이고 이 둘은 1, 1과 0, 1을 잘 표현해서 A, B를 만들려면 A에다가 곱하기 어떻게 하면 되냐면 B-A를 여기다 곱하면 정확히 A, B를 표현할 수 있게 되죠. 임의의 벡터를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 두 벡터도 R2의 기저가 되는 것이에요. 네. 그러나 기저가 유니크하지가 않아요. 방금 보시면 이 R2를 표현하는 1년과 0일도 R2의 기저고 11과 0일도 R2의 기저입니다. 기저는 불변량이 아니라는 것이죠. 유일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유니크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변하는 걸 찾기 위해서 이 베이시스의 개수를 조사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 알다시피 얘네들이 R2라는 걸 알고 있죠. 그 말인즉슨 차원이 2개라는 거고 그 말인즉슨 필요한 기저의 개수가 이미 2개라는 걸 우리가 속고 살았던 겁니다. 네. 그래서 기저를 활용한 이제 그 기저의 원소의 개수를 통해서 우리가 차원을 정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 벡터 공간의 불변한 양이고 우리가 기저를 유니크하지 않은 기저를 여러 개를 잡아도 그 기저는 항상 개수가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저를 활용한 벡터 표현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약에 어떤 특정 기저를 이렇게 선택을 했다면 이것을 통해서 어떤 의미의 다른 벡터를 표현하려면 이 개수 조합은 항상 유일하다는 것입니다. 네. 왜 유일한가? 만약 유일하지 않다라고 해보면 그래서 A1, AN이라는 어떤 개수 조합이 있고 B1과 BN이라는 개수 조합이 있어서 이 서로 다른 두 개수 조합이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임의의 벡터 V를 표현한다고 해보면 이 좌변에서 우변을 빼보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근데 이 V1부터 Vn은 선형 독립이기 때문에 이것을 0으로 만드는 개수 조합은 항상 0이 돼야 되고 그것은 바로 각각의 AI들이 BI들과 같다라는 걸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BI는 존재하지 않고 항상 AI라는 개수 조합이 생기면 그 개수 조합은 유일하다는 것이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선형 독립과 생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이것이 바로 기저를 정의하려고 한 것이고 이 기저는 결국에 이 차원과 기저를 통해서 임의의 벡터를 표현할 수 있다는 이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